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25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석 달 동안이나 이어졌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파기 소동은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적 참사였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는 그런 자해적인 결정이었죠. 뭔가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이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부터가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네, 국가 안보 문제를 한일 갈등 국면에 끌어들임으로써 일본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반발만 산 정말 외교적 오판이었습니다. 네, 일본은 한국처럼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처지가 아니죠. 또한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은 오히려 한국보다 월등히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일본이죠. 네, 그런 일본을 상대로 지소미아 파기라는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자해적이고 바보 같은 선택인가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일본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 미국의 반발만 초래하고 한미 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교적 참사에 대해서 정말 고개 숙이고 사죄해야 될 이 청와대 안보 라인, 이 청와대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더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이 종료 번복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간 이후에 참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한국 외교의 판정승이다, 승리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어떤 굴복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일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일본을 믿지 말고 우리를 믿어달라. 이 청와대를 믿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지금 지소미아 파기 유예 결정이 난 이후에 일본 아사히 신문 11월 24일자로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 입장이 매우 강경했기 때문에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로 물러선 것이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미국을 지원했다.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참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어제 표시를 했죠. 사실 이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다라고 느꼈는데요. 글쎄요, 똑같은 어떤 한일 양국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일본 나름대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아베 총리도 나름대로 일본 국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이것을 자기식대로 외교적 승리로 포장한다라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정의용 안보실장은 어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라는 식의 이런 보도는 경강부회이자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식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 오면서부터 협상이 시작됐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 외교가 판정승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의 승리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you try me 라는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try me는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네, 저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매번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식의 아주 과한 표현을 가지고 협박, 위협을 일삼고 있죠. 마치 이런 북한식의 논평을 보는 듯한 느낌을 언뜻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하죠. 일본이 어떤 공식 성명을 낸 것도 아니고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과한 논평을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의용 안보실장뿐만 아니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까지 나서서 우리를 믿어달라. 왜 자꾸 일본 언론을 따라가느냐? 우리 말을 믿으란 말이다. 이런 식의 논평을 또 했습니다. 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24일 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 번복과 관련해서 합의된 내용을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았다라고 정 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그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고 보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일본의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 우리는 분명히 사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재차 반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라는 어떠한 사실 확인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윤도한 수석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에 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뭐 이런 논리죠. 어제 정의용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공식적인 반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사과했다라고 하는 이 청와대의 이 발언이 사실이다. 그러니 믿어달라. 뭐 이런 주장입니다. 너무나 비하기 심하죠. 그리고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코멘트하는 이런 청와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은 오히려 청와대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분위기가 훨씬 압도적입니다.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청와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가? 그런데 너희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발하는 댓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거 청와대의 거짓말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러시아 전투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과 관련한 청와대의 거짓말이었죠. 자, 당시 네, 러시아 전투기 카디제를 침범을 했었죠.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국제법 규정을 준수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러시아의 입장이 나온 그 다음 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언론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진입이었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언을 러시아 정부는 그 다음날 바로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대사관의 차석, 무관의 발언일 뿐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었죠. 네,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번 지소미아 파기 유해와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은 없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막무가내로 나가는 한국을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안보 라인이 정말 총출동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설득하고 정말 주한미군 철수 내지 주한미군 축소라는 이러한 카드까지 심심치 않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 할지라도 이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미국의 반발 그리고 그 후폭풍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또 그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이번 이 지소미아 소동에 대해서 외교적 완패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는 출구 전략도 없었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일본은 느긋해졌고 초조해서 발을 구른 것은 우리 정부였다. 다급해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손목을 잡아 끌어 예정에 없던 약식 회담을 했다. 청와대는 이 만남을 즉각 발표하면서 양국 간 대화 해결 노력이 재개된 것처럼 포장했지만 일본 측 반응은 냉담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와 동학농민군의 죽창가까지 외침이 요란하게 시작했던 항일 투쟁이 구차스러운 구걸 외교로 쪼그라들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의 급소를 찌른 게 아니라 미국의 뺨을 때린 격이었다. 미국은 한국에 실망감을 표시했고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청와대 변명에 거짓말 말라 라고 공개 반박까지 했다. 미국이 지소미아를 살리기 위해 일본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한국을 상대로 최대 압박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만 큰 상처를 입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벌어진 이 터무니없는 사태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외교적 참사가 계속 되풀이 될 것이다.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국민을 속인 안보실장과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 판단을 흐리게 한 안보실 이 차장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게 상처 입은 나라와 인사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이렇게 아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그리고 언론만을 비판하고 있는 이 청와대 인사들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